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시장과는 무관하게 오늘도 잘 달려나가고 있는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미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마 알미늄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3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8월 10일에 편입 후에 현재 3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사마 알미늄만 본다고 했을 때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계속해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5%대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9,0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줬는데 사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실종될 수밖에 없고 다음 주에 이제 CPI 지표 발표를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2달 연속 꺾인다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크게 환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고 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배터리 3사에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는 사마 알미늄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웬만한 종목들,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의 업종 대표 종목들이 다 일제히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우리가 종목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9,000원 3차 목표가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수익이 찍혀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익절가와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27,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4차 목표가로 31,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사마 알미늄의 4차 목표가 3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코아시아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손절가를 상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코아시아가 지난주 금요일, 지난 거래일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전 섹터, 전 업종이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아시아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줍니다.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섹터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삼성 대규모 M&A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가온칩스와 코아시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아시아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RM 인수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 출장에 갔을 때 ARM을 방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ARM 인수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가 가온칩스와 또 이제 코아시아다라 말씀드렸는데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손절 라인대를 6,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6,9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를 대폭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7,800원 돌파 시에 8,4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코아시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 6,900원으로 상향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시장과 좀 상관계수가 굉장히 적은 섹터, 또 개별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공테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공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 전시업계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네. 현재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대 강세를 보이면서 5,740원 선에서 거래를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공테크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시공테크는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공테크는 1단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은데 1단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1단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마 알미늄도 1단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30% 이상의 강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거 봤을 때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익절가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부산 그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영국 출장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될 수 있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휴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 테마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돼서 일단은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공테크는 전시와 문화, 인테리어 업체로 또 맞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시공을 담당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특사까지 파견될 만큼 부산 엑스포 맞아요. 유치에 힘을 쓰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뭐 전시, 문화, 인테리어 관련된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레이저 쇼를 시작으로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뭐 과학관, 전시관 또 그리고 테마파크 관련돼서 시공을 도맡아서 했던 기업이 바로 시공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전시업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엑스포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2017년도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도 시공한 기업이 바로 이제 시공테크고 뿐만 아니라 엑스포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공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이제 상해 엑스포에도 한국관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 때도 주재관을 시공을 했고 또 이제 1993년도 대전 엑스포 때도 이제 시공을 한 기업이 바로 이제 시공테크입니다. 그 밖에도 2010년도에 G20 서울 정상회의 때도 시공을 했고 서울 과천 경마장 테마파크도 시공을 한 업체가 시공테크이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기술력이 있고 또 이제 꾸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에도 이제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바로 시공테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부 대표단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또 토요일에는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영국에 출장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특사 자격으로 영국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엑스포 관련된 유치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뭐 연예계 또 그리고 이제 뭐 재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의 어떤 활동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 정도에 이제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로는 이제 우리나라 부산과 또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인데 지금 이제 쟁쟁한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BTS 같은 경우도 부산 엑스포 유치 기념으로 다음 달에 지금 부산에서 무료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는 또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시공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시공테크는 이렇게 국내외의 굵직한 행사들을 시공을 했는데 또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또 이렇게 부산 엑스포 맞아요.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개최지 결정까지는 내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관련해서 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시장과 좀 무관하게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5,1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5,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6,250원, 돌파 시에 6,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공테크는 안정적인 1단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6,250원, 2차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려나갈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도 이제 시장과 무관한 종목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바로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해 있는 맞습니다. 종합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25년 이상의 업력의 천연 소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대바이오랜드 현재 16,7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바이오랜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현대바이오랜드는 2단으로 강하게 달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는 2단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지금 재작년부터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졌다고 하면서 상당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끝마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리잔수, 중국 서열 3위의 어떤 상무위원장이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이제 한중간에
정상회담 시기와 또 이제 방한 시기를 조율한다고 하니까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과 무관하게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바이오랜드 2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가 주력인 화장품 원료 사업 외에도 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2020년도 재작년도에 인수가 돼서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또 그리고 기능성 식품 관련해서 지금 뭐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화장품 원료 특히 이제 친환경 원료 관련해서는 57.7%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련해서는 24.1%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퓨리탄 프라이드라고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천여 가지의 제품과 미국의 20여 곳에 판매를 전 세계 20여 곳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목돈점을 비롯해서 국내 5개 현대백화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물성 원료뿐만 아니라 화학 원료의 환경 규제에 따라서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 원료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 대표 친환경 원료 1위 기업인 현대바이오랜드의 어떤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3위 서열인 이제 리잔수 국무위원장, 상무위원장이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시진핑 방한 시기가 곧 한한령 해제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내방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한다고 했을 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가장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화장품 관련 섹터가 상당 기간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끝마쳐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과 무관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현대바이오랜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한 예정까지 있는 만큼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4,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5,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고점 부근대인 18,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19,700원 라인대로 2차 목표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는 19,700원, 손절가는 14,7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도 알아봤는데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맞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 4일밖에 거래일이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하는지 또 공개 방송은 예정되어 있는지 안내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항상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실종되기 마련인데 가뜩이나 지금 투심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에도 장중에 어떤 상해 증시나 미선물이 약간의 움직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좀 안정을 찾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지금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어떤 이제 민감도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미국의 8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1일 날 있는 FOMC 정례 회의에서는 이미 잭슨홀 미팅 이후에 FOMC 정례 회의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충분히 시장에는 녹아 내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빠른 속도로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시장의 업종 대표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섹터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위치 관련해서 앞으로 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시장 대표 섹터 반도체 섹터라든지
젠지, 또 5G 또는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같이 매크로적인 이슈로 조정에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 주가 된다고 했을 때 추석 연휴 이후에 좀 강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한 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저는 트렌드를 선점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K방산뿐만 아니라 뭐 화신, 예스엘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고즈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까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시간과는 무관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4시 30분에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